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 회전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 45도 방향으로 얘 이렇게 되겠죠. 자, 두 개의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볼래요? 어때요? 두 개가 다르잖아, 그죠? 그냥 봐도 다르잖아. 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두 개가 다름, 다름, 다름. 이거 잘 안 보이는구나. 다름은 그냥 이렇게 파란색으로 쓸게요. 다름, 다르다 이 말이야. 그죠? 응?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뭐 길어져도 내가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형 변환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이거를. 그래서 변환으로 보란 얘기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변환으로 이렇게 행렬을 변환으로 쳐다보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런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a하고 같다. 요거는 뭐 행렬을 꼭 자체가 뭐 이게 두 개가 같을 리가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변환으로 바라보면 이 문제가 아주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보통 행렬은 변환도 들어가 있고 회전도 들어가 있고 뭐 다 들어가 있는데 다 들어가 있어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것도 오늘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행렬의 종류 조금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사실은 행렬에 대해서 조금 배우긴 했잖아. 뭐 시메트릭 행렬 이런 거 조금 더. 그래서 근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 어, 자, 행렬의 종류. 자, 그다음에 좀 주제를 좀 더 봐서 짠. 아이고 왜 안 뜨지? 짠. 자, 우리가 행렬의 종류를 했는데요. 행렬의 종류가 좀 더 많아 사실은 이제. 그래서 종류의 투 이렇게 종류 투 이렇게 놓읍시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쓸 건데요. 윗 삼각형렬, 아랫 삼각형렬 이렇게 윗 삼각형렬, 아래 삼각형렬, 아래 삼각형렬, 윗 삼각형렬, 아래 삼각형렬 이 말이 좀 그렇죠. 근데 이 영어로 보면 이 윗삼각형렬은 upper triangular matrix예요. 매트릭스고요. 그리고 요 밑에 아래 삼각은 lower triangular matrix예요. 뭐 당연히 그냥 그 영어를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윗삼각형렬, 아랫삼각형렬이 나오죠.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윗삼각형렬은 우리가 보통 U로 나타냅니다. upper triangular matrix 이 upper에서 와가지고 U로 보통 나타내고요. 근데 U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내가 요게 그 위라는 게 뭐 정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요 라인을 우리가 대각선이라고 해요. 행렬의 대각선. 예, 그래서 이제 다이애고날이라고 불러요. 다이애고날이라고 부르거든요. 행렬에서 이 대각선의 위쪽이 다 어퍼 트라이앵글은 대각선의 위쪽이 내가 이렇게 별표 치는 거는 난제로라는 뜻이에요. 0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가 다 0이고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 내가 이거를 뭐 한꺼번에 대각선 아래는 다 0이고 대각선 위에는 0이 아닌 거야. 뭐 물론 이 0이 아닌 것 중에도 0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는 대각선에 대해서 대각선 밑에 게 대각선을 포함해서 대각선 밑에 것까지가 0이 아니고요. 나머지는 다 0인 거예요. 교수님 왜 오른쪽 상단은 0을 그렇게 썼습니까? 왜냐하면 다 0이니까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0 이렇게 씁니다. 이게 로워 트라이앵글러,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예요. 우리 곧 지금 이거 정리 다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 시간에 뭘 배울 거냐면요. A 어떤 행렬이 있으면 L과 U로 디컴포지션 하는 걸 배울 거예요. LU 디컴포지션. 이걸 우리가 LU 디컴포지션으로 해요. 내가 먼저 정답을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조금 뭐라고 할까 모티베이션을 좀 주고자 한다면 이 얘기는 LU 디컴포지션 행렬 A가 있으면 행렬 A가
AX는 B가 해를 갖는다면 0이 행위가 아니라 해를 유일한 해를 갖는 그런 2차 방정식이라면 2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이라면은 그렇다면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간단하게는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행렬식이 0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좀 더 우리가 진지해지기 시작하면 널 스페이스가 0 공간이라고 얘기해요. 0 공간이 차원이 0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지나면 우리가 랭크 행렬 A의 랭크가 풀 랭크다 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인지 하도 모르겠죠. 우리 그거 나중에 배울 겁니다. 하여튼 A를 L로 나눈 이렇게 디컴포지 L과 U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 풀 때 제일 많이 썼던 방법이 뭐야? 가우스 소거법이죠. 그죠? 그죠? 소건이 아니라 소거. 가우스 소거법. 이 가우스 소거법이 이제 영어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에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이게 바로 사실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에요. 가우스 소거는 바로 LU 디컴포지션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네. 근데 하여튼 가우스 소거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가우스 소거를 못하면 가우스 소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할 수 있잖아. 이 굉장히 중요해. 이거를 해야지 선형대수의 전부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1차 그러니까 연립방정식뿐 아니라 변환까지도 가우스 소거가 주 툴입니다. 자, 이거 뭐 좀 있으면 배울 거니까 그때 배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애고널 매트릭스, 대각행렬. 대각행렬이 사실 우리말에서 대각행렬이라고 실제로 쓰는지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이애고널 매트릭스입니다. 다이애고널 매트릭스. 이건 뭐냐면 이 D가 보통 우리가 다이애고널이라고 해서 다이애고널이라고 해서 D를 써요. 그럼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D1, D2, D3, D4 있고 나머지 전부 다 0. 다이아고널만 0이 아닌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면 공간을 많이 잡아먹잖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써요. 다이아그 D1, D2, D3, D4 이렇게 써도 그냥 그러면 이런가 보다. 얘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네. 그리고 또 봅시다. 플러스 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은 여기 또 하나만 더 쓸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행렬 A가 있으면 A를 아니고 무슨 정신이 나갔네. Q 곱하기 D에다가 Q 트랜스포즈 뭐 이렇게 내가 지난 시간에 람다라고 썼던 그거예요. 요런 그 디컴포지션을 또 배울 거예요. 요게 뭐냐면은 요 디컴포지션이 바로 이 디컴포지션 우리가 다이애고널라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뭐 행렬을 가지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챕터 7의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 우리말로 대각화. 대각화. 이 뿐만 아니라 사실 역학에서도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게 바로 행렬의 변환을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말로 치면 이제 행렬 A라는 거는 내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뭐 회전도 들어있고 늘어나는 것도 들어있고 이러니까 보통 이제 역학에서는 내가 리플렉션이 잘 없죠. 그래서 회전도 들어가 있고 뭐 그 다음에 회전도 들어가 있고 늘어나는 것도 들어있고 그래서 사실 되게 복잡해. 그런데 여기서 그 늘어나는 것만 어떻게 뽑아내느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응력에 해당되거든요. 그 주응력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그게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변환에서 느림과 회전을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D는 느림이고요. 네, D는 느림이고 이걸 써볼게요. D는 변환의 분리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분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는 느림이고, 느림 혹은 뭐 압축. 그 다음에 Q는 회전이에요. 아, 이 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만 하나요? 근데 이제 선형대수가 그런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거 다 배울 겁니다. 그 Q가 바로 뭐냐면 여기서 봤던 이런 행렬, B 같은 행렬인데 B는 회전은 아니고요. 우리가 Q는 좌표축을 회전하는 거고 B는 포인트가 회전하는 거예요. 좌표축 회전하고 정반대죠.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이제 이름만 알면 되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등행렬. 우리 항등행렬 사실 가르쳐야 되는데 I라고 해. 이거 여기 볼 때가 어떻게 했지? 여기서구나. 항등행렬. 항등행렬은 뭐냐면 우리가 아이덴티티. 이거 설자가 왜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이거는 뭐냐면은 보통 I라고 쓰는 거고요. 얘는 모든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인데 모든 컴포넌트가 다 1인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쓸 때도 있고 뭐 1, 1, 1, 1 이렇게 써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0이란 얘기예요. 이런 게 항등행렬이에요. 얘가 왜 이름이 항등행렬이냐? 예를 한번 들어봐요. 내가 I에다가 X를 한번 곱해봐봐. 그럼 어떻게 되는가? X라는 벡터를. 그럼 얘는 X가 됩니다. 곱해보세요. 응? 그렇잖아? 이게 느낌이 잘 안 오는 사람은 실제로 해보면 돼요. 1, 0, 0, 0, 1, 0, 0, 0, 0에다가, 0, 0, 1에다가, 응? 어, 그러니까 곱셈에서 1에 해당되는 것 같은 게 행렬에서는 i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x1, x2, x3 세 개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안 곱해집니다. 해보면 처음에 어떻게 곱해? 얘하고 얘를 곱해서 첫 번째 컴포넌트가 나오는데 x1밖에 안 나오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컴포넌트는 두 번째는 얘하고 얘가 곱해서 두 번째 컴포넌트가 나오는데 걔는 x2밖에 없네. 왜냐면 나머지 다 0이니까. 그죠? 이거 왜 파란색이 돼버렸지? 그죠? 그 다음에 어 얘하고 곱해져서 세 번째 게 나와. 그죠? 근데 세 번째 건 어떻게 나오냐면 두 번째 곱한 노란색으로 얘는 00이니까 x3밖에 안 남아.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어때? 같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i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면은 행렬을 트랜스포메이션을 보면 i라는 항등 행렬은 자기 자신한테 변환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에서 1 같은 거다. 뭐 이렇게 곱셈에서 1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해봅시다. 이제 행렬의 곱을 가지고 곱의 익스텐션 확장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주제는요. 트리플 프로덕트 ABC 트리플 프로덕트 예를 들면 행렬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이게 예를 들어서 행렬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MIJ는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그 질문이에요. 어렵다, 그죠? 이거는 이건 A 곱하기 BC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BC를 먼저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얘가 또 BC가 하나의 행렬이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A하고 하면 두 개씩 묶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A가 자 BC를 하나의 행렬이라고 쳐다보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서메이션을 넣어야 되겠죠. A의 서메이션 K는 1부터 N까지 예를 들어 다 N by N이라고 해요. A, B, C가 뭐 M까지 전부 R에 N by N 행렬이라고 칩시다. 뭐 N by N 행렬 아니더라도 이거 다 사실 뭐 쓰는데 별 지장은 없죠. 근데 이 K를 1로 놓고 A에 I에 K에 BC에 K에 J번째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BC에 K에 J번째가 나오려면 K는 1부터 N까지 A에 I에 K에다가 이 BC에 요게 나오려면은 요건 이렇게 돼야 돼요. B의 K번째하고 C의 J번째로 끝나는 거에다가 중간에 P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리고 서메이션 P가 1부터 N까지. 요거 이 느낌이 오나요? 그러면 이거는 B 서메이션 P가 1부터 N까지 B의 K의 P의 C의 P의 J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는 AIJ는 보니까 P가 없잖아. 그러니까 서메이션 앞으로 당겨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서메이션 K가 1부터 N까지 서메이션 P가 1부터 N까지 A의 I, K의 B의 K의 P의 C의 P의 J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렵다 그죠? 자 근데 같은 P가 같아서 캔슬 되고요. K가 같아서 캔슬 되고요. 결국 남는 건 IJ만 남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별 문제 없네. 그죠? 연결되는 것들끼리 인덱스가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행렬을 아주 열심히 쓰신 분이 계세요. 그 처음으로 역학에서 뭐 물론 그 전에도 행렬이라는 컨셉을 다 알고 있었는데 계산이 너무 복잡하거든. 근데 행렬을 쓰면은 그런 것들이 되게 쉬워진다. 제대로 된 역학 문제를 풀면 그렇게 되겠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응력이나 뭐 변형이나 이런 게 다 행렬로 나타내면 간단하다고. 그런 문제를 푸신 분 중에 가장 이제 선구자적인 분이 누구냐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인슈타인이 뭐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광전자 효과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교과서에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근데 사실은 그분이 1905년도에 쭈리히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박사학위의 논문은요 지금 관점에서 쳐다보면 유체역학 논문이었어요. 그분의 논문은 뭐였냐면 논문의 주제는요 이 유체 안에 파티클이 하나 이렇게 있어. 플루이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파티클이 하나 있어. 그러면 파티클이 들어있는 요 플루이드에 이게 이제 엘버트 아인슈타인의 1905년도 그 쭈리 대학의 박사학위 PhD 테시스예요. 박사학위 논문이 뭐였냐면 요거의 평균 점도 입자를 유체에다 넣으면 점도가 평균적으로 이제 증가합니다. 유체각 시간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거 학부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운 거긴 한데 점도가 올라가요. 근데 파티클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아지고 근데 그거를 이론적으로 다 풀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한 유동을 여기다 가한 다음에 이 주변의 유동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걸 통해서 응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유동장의 속도에 대한 뭐 벨로시티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걸 다 구해가지고 평균 점도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에너지 소선율 기반의 어떤 평균화를 써가지고 유체 점도에다가 1 플러스 2분의 5의 파이에 해당된다. 입자가 작을 때 파이는 입자 분율이에요. 파이는 파티클 입자 부피 나누기 토탈 입자 부피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식입니다. 이게 아인슈타인 식이에요. 아인슈타인께서는 사실 이런 문제를 풀었어요. 이거 얼마나 어려워. 언뜻 봐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텐서 행렬을 사용해야 돼. 왜냐면 응점도 행렬이고 변형률도 행렬이고 뭐 모든 게 다 행렬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인슈타인께서 사실은 이런 행렬을 제일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이거 굳이 이거 안 써도 되겠다. 요거 굳이 안 써도 요만만 가지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서메이션 들어간 건 다 인덱스가 2번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덱스가 2번 들어가 있으면 나는 앞에 서메이션이 있는 걸로 생각할게. 그게 바로 인덱스가 2개 있으면 2번 나오면 서메이션이 있다고 우리가 간주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 컨벤션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만든 컨벤션인데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하도 어려운 유체역학 문제를 풀었으니까 처음으로 거의 이런 걸 손으로 그전에도 사람들이 푸는 경우는 있는데요.
이런 행렬을 안 쓰면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아인슈타인의 일을 제퍼리라는 사람이 1918년, 1920년 정도에 아인슈타인은 이제 스피어, 구에 대해서 풀었고요. 그 양반은 좀 길쭉한 엘립소이드에 대해서 이제 타원체에 대해서 풀었어요, 손으로. 근데 아인슈타인 선생님은 당시에 본인이 이제 만든 이런 행렬의 곱에 대한 이런 룰, 아인슈타인 컨벤션을 쓰셨고요. 근데 그, 그 제퍼리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제퍼리라는 분은 그걸 안 썼어. 그 제퍼리의 논문을 보면요, 말도 못하게 복잡합니다. 한번 제퍼리 논문 보여줄까, 여러분들? 제퍼리 논문을 보여주지 말자. 하여튼 그래도 뭐 사실은 내가 실제 수업을 할 때는 이런 것도 다 보여줘가면서 하니까 내가 보여줄게요. 제퍼리 논문 나도 있으니까. 보자, 제퍼리 논문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냐면 여기 있겠네요. 여러분들 파일에 들어가면 보자, 어디 있을까? 쭉 들어가서 아이패드, 그리고 요새는 다 클라우드로 동기화를 시키니까 어디 갔지? 어디 있을까? 첫째로 되겠네. 여기에서 들어가서 한번 보여주려고 리터레이처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파이브 오리엔테이션에 보면은 아주 오래된 논문이 하나 있어요. 그 논문이 뭐냐면 여기 있네. 로얄 Proceedings of Royal Society London 1922년 제퍼리가 쓴 논문이에요. 이 논문 한번 봐요. 지금 뜨는데 좀 걸리죠. 왜냐면 네트워크로 이제 읽으니까. 이 논문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제 행렬을 안 썼을 때 얼마나 테러블해지는지.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네트워크 느린가? 여기 호텔에. 커피 좀 마시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혹시 이렇게 띄워놓고 우리는 우리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인슈타인 컨벤션입니다. 자, 그래서 행렬을 3개를 곱해도 뭐 2개짜리하고 별 차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늘 조금 진도를 더 뺄게요. 지금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좀 더 합시다. 10분만 더 합시다. 지금 우리가 진도가 많이 느려요. 그럼 이제 그리고 두 번째 행렬의 곱의 전치.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행렬이 있고 B라는 행렬이 있는데 이거를 트랜스포즈 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이렇게 됩니다. 이거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잘 보세요. A 곱하기 B는 어떤 식으로 나타내지냐면 서메이션 K는 1부터 N까지 A의 IK에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A 곱하기 B의 IJ 컴포넌트는 IK에 B의 KJ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런데 A하고 B의 트랜스포즈의 IJ 컴포넌트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트랜스포즈를 시켰잖아. 그러니까 이 1부터 N까지 I 자리에 A의 I 자리에 J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이거 가만스로 쓸까요? 그냥 A의 I 자리에 J가 들어가고요. J 자리에 I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렇게 IJ 자리를 바꾼 거예요. I하고 J의 자리를 바꾼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쳐다보니까 이걸 다시 쳐다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K는 1부터 N까지 B의 KI에 A의 JK 이렇게 두 자리를 바꿨습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A의 A의 IJ 컴포넌트 하고
이걸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A를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IJ라고 하면 뭐가 되나요? A의 트랜스포즈의 IJ 컴포넌트는 A의 JI입니다. 네? 그죠? JI가 IJ 컴포넌트가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요거는 잘 쳐다보면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 행렬의 곱에서는 원래 가까운 놈이 같아야 되잖아. 이게 곱인데. 그러니까 얘는 B의 트랜스포즈인 거야. B의 IK의 트랜스포즈. 얘는, 그죠? 그 다음에, B의 KI는, 예, 이걸 이렇게 씁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죠? 트랜스포즈를 가지고 인덱스를 쓰면 인덱스 뒤집어지기 때문에 조금 헷갈려요. 자, 서메이션 K는 1부터 N까지의 B의 IK의 트랜스포즈에 해당되고요. 또 A의 이거를 이렇게 K, 그 다음에 이거는 KJ의 트랜스포즈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자,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컴포넌트가 결국 마지막에 KI, 이거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니까 좀 이상하네. 요거는 B 트랜스, 요거는 이게 천천히 하자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이게 B의 트랜스포즈에 A의 트랜스포즈다 이거예요. 근데 왜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냐면은 두 개의 곱이냐면, 이게 B의 트랜스포즈를 전체를 하나로 쳐다보면 얘는 무조건 요 B 트랜스포즈 얘는 뭘로 나와야 되냐면 IK로 돼야 돼요. 얘는 무조건 B A 트랜스포즈로 보면은 KJ로 돼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B의 KI라는 뜻이고 얘는 A의 JK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면은 똑같잖아요. 여기하고 여기가. 그죠? 느낌이 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A 곱하기 B의 트랜스포즈는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두 개 자리를 바꾸면 돼요. 조금 더 익스텐션 하면은, 그래서 조금 더 익스텐션을 해보면 ABC의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런 거 왜 배우나요 싶은데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특히 역학에서는 무진장 많이 이걸 써요. 여러분들 배워놔야 돼. 우리 기계공학을 하는 사람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일 공학 수학에서 뭐 어려운 거 많이 배워요. 중요한 거 많이 배워. 뭐 물론 뭐 나는 신호 처리해요. 그럼 퓨리어 트랜스폼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나는 뭐 아주 뭐 어려운 역학 문제를 손으로 풀어요. 그러면은 PD도 중요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펀더멘털하게 많이 쓰는 거 그걸 들어라 그러면 차례대로 하면 미분 방정식, 그다음에 선형대수, 벡터 미적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결론은 C 트랜스포즈,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이건 뭐 프루프 간단합니다. 이거는 매우 간단해요. 왜냐면 A, B, C의 트랜스포즈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A하고 B, C의 트랜스포즈로 정의를 해요. 처음에. 그럼 이제 BC라는 걸 한 덩어리로 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위에 배운 정의에 의해서 BC의 트랜스포즈에 A 트랜스포즈라는 알 수 있고요. BC의 트랜스포즈는 또 차례가 거꾸로 되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증명이 끝났네요. 벌써.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뭐냐면 이거 다음 페이지로 넘길게요. 지금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행렬의 곱과 내적, 이 갑자기 무슨 내적하고 행렬의 곱 얘기가 나오나요?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거 내적은 벡터에서 나오는 거고 행렬은 숫자들의 조합인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행렬의 곱은요 사실은 내적입니다. 행렬의 곱은 내적을 하는 겁니다. 진짜로 내적, 우리 아는 그 인너 프로덕트, 인너 프로덕트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행렬의 곱은 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이그젠플 하나 볼게요. 첫 번째 벡터의 내적.
inner product between vectors. inner product between vectors. 자, 우리가 A하고 B라는 벡터가 있는데 그거의 내적을 우리가 이렇게 쓰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씁니까? A1, B1 플러스 A2, B2 해가지고 AN, BN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내적이야.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같은 컴포넌트끼리 서로 다른다. 근데 이걸 잘 쳐다보니까 아, 요거는 A에 이게 요거랑 같은 A에 트랜스포즈에다 B를 그냥 우리가 행렬의 곱으로 쳐다보면 A 트랜스포즈 B 무슨 얘기냐면 A 트랜스포즈는 뭐냐면 A1, A2 그러니까 로우 행렬이죠. 예, 내가 로우 행렬은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B, B1, B2 해가지고 BN까지 이거 곱하면 우리가 행렬의 곱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곱하니까 뭐가 나와요? 우리가 A 다 B하고 똑같이 나오잖아. 그죠? 이게 A 트랜스포즈 B인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 내적은 우리가 내적이라고 쓸 때도 있고 우리가 행렬에 A 트랜스포즈 B라고 써도 되는구나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다이아딕 프로덕트 우리가 다이아딕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프로덕트 between of the two vectors of two vectors 우리가 다이아딕 프로덕트 A, B 이렇게 쓴다든가 혹은 뭐라고 써요? A에다가 뭐 이렇게 삼각형을 넣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쓰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니까 뭐 다이아딕을 모르는 사람은 A, B 이렇게 적어놓으면 저기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삼각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는데 얘는요 내가 이 다이아딕 프로덕트는 뭐냐면 A에 그 두 개를 곱하면 행렬이 나온다 그랬어요. 텐서가 나온다 그랬어. 그래서 이 다이아딕 프로덕트를 A, B를 한 거를 C라고 두면은 이 AI, BJ가 C가 되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얘는 행렬이 되는데 행렬 C가 되는데 얘는 C의 IJ는 뭐냐면 AI, BJ 요게 바로 다이아딕 프로덕트 요게 바로 이게 다이아딕 프로덕트거든요. 다이아딕이에요. 다이아딕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행렬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A하고 B는요. A, B 트랜스포즈하고 같아요. 이걸 뭐 A, B라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A하고 다이아딕 프로덕트는 A, B 트랜스포즈하고 같아요. 이거는 다시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 내적은 이렇게 쓴다고 그랬고요. 벡터 표면으로 다이아딕 프로덕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A는 이제 A1, A2 해가지고 AN까지 칼럼으로 쓰고요. B는 트랜스포즈니까 로우 벡터가 되죠. B1, B2, BN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A1, B1, A1, B2, A1, BN, A2, B1, A2, B2, A2, BN 쭉 내려가서 AN, B1, AN, B2, AN, B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A하고 B의 트랜스포즈인데 A가 뭐냐 하면은 A가 n by 1이고요. B의 트랜스포즈는 얘가 1 by n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나와야 돼요? n by n 행렬이 나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다이아딕 프로덕트라고 하면 이게 텐서 프로덕트로 쓴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텐서 프로덕트, 텐서나 벡터 프로덕트. 이거 텐서나 벡터로 우리가 나타낼 때 여기도 마찬가지. 텐서나 벡터로 나타낼 때는 다이아딕을 쓰든지 내적 닷을 써서 쓰는데 이걸 행렬 관점에서 볼 때는 A 트랜스피나 A, B 트랜스포즈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행렬과 벡터의 곱도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행렬 A하고 행렬 B가 있어. 네, 행렬 A하고 벡터 X를 곱했어.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선형대수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선형대수에서. 근데 우리가 텐서 벡터 폼으로 쓸 때는 이거는 역학에서 쓰는 거예요. 그때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A라는 텐서에다가 X라는 벡터가 내적된 걸로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야.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텐서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 교수님 응력이 뭔가요? 그러면 응력은 말이야 수직 벡터를 트랙션 포스로 바꾸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바디가 있으면 우리가 한 점에서 우리가 응력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응력을 예를 들어서 그 응력은 무슨 힘을 만드나요? 가상의 면을 자르죠. 면은 항상 수직 벡터로 나타내지고 그 면에서 이 응력 때문에 생긴 힘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트랙션은 시그마에다가 n 이렇게 곱한 거. 요게 이 내적 응력에다가 수직 벡터를 내적하면 이게 트랙션이 돼요. 근데 이거를 역학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스매틱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수학 시간에 선형대수 관점에서 쓰면 이걸 어떻게 쓰냐면 별게 아니라 t 벡터는 시그마라는 행렬에다가 n이라는 벡터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행렬과 벡터의 곱은 바로 내적입니다. 왜냐하면 봐요. 우리가 공통점을 한번 쳐다봐. 이게 왜 내적인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A하고 B를 내적을 했다. 그러면 이게 AK, BK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서메이션을 가야지. 여러분들 아직 아인슈타인 컨벤션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AK, BK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시그마에다가 이거 여러분들 사실 잘 모를 텐데 어떤 벡터 n을 이렇게 내적을 하면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i의 k의 n의 k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행렬과 벡터의 곱하고 같아요. 곱하고 일치합니다. 이 형태가.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거지. 그 앞에 우리 여기 적어놨던 거 있잖아요. 어디 갔지? 행렬과 벡터의 곱. 어디 갔노? 야, 우리 오늘 엄청 많이 진도 올라갔네. 근데 진도 빨리 나가야 됩니다. 여기 있잖아요. 행렬과 벡터의 곱 하고 요거랑 똑같이 생긴. 이건 행렬과 행렬의 곱이구나. 행렬과 벡터의 곱 저번에 배웠던 거랑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텐서와 텐서 혹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렬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행렬이라고 부르는 것이 수학의 행렬이라고 부르는 게 뭐하고 똑같냐면 2차 텐서하고 똑같아요. 텐서를 그냥 나타내는 게 행렬이에요. 근데 완전 똑같진 않고 왜 완전 똑같다고는 못하냐면 이 텐서는 물리적인 양이고 행렬은 그냥 숫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 중에 텐서가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제 특히 물리적인 양이다 보니까 이 물리적인 양이 만족해야 되는 그런 법칙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가 행렬을 배우는 이유는 연립방정식도 있고 그 다음에 역학에서는 이 텐서 응력이라든가 뭐 변형률이라든가 뭐 혹은 비정방 물질의 물질 상수들 예를 들면 뭐 컨덕티비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물질의 그 전부 텐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양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 조금만 더 익스텐션을 해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렬과 행렬 네 번째 아이고 이거 네 번째 행렬과 행렬과 행렬의 곱 예를 들어서 우리가 C라는 게 A 곱하기 B다 하면 이거는 이제 선형대수에서 쓰는 표현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역학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C라는 텐서가 있는데 이게 A라는 텐서하고 B라는 텐서의 내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완벽하게 똑같습니다.Cij는 서메이션 K는 1부터 N까지
A에 IK에 B에 KJ. 이거는 여러분들이 행렬과 행렬의 곱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거든. 행렬의 곱하고 곱과 일치하는 거야. 일치. 곱과를 과자로 제대로 써야지. 곱과 일치하는 거. 이해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소신도 너무 많이 나갔어요. 예.